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무의식의 어둠이 당신을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인간 심리의 깊은 층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복잡하고 위험한 패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만난 그 동료는 왜 항상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한 후에는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을까요? 왜 어떤 친구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힘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복합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이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악의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죄책감을 조작하며 정서적 의존을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왜인지 모르게 지치고 우울해진 경험,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느꼈던 강렬한 죄책감, 또는 어떤 사람 앞에서만 자꾸 작아지고 위축되는 느낌.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7가지 위험한 심리 유형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그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심리적 덫에 걸려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개성화 과정의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멈춰선 사람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심리적 드라마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원시적이고 강력한 힘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의 무의식적 조작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험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7가지 위험한 심리 유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더 깊은 자각을 통해 진정한 성장과 치유의 길을 찾기 위한 지혜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이해야말로 진정한 개성화를 향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위험한 심리 유형은 정서적 뱀파이어입니다. 이들은 융이 말한 그림자의 투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과 대화한 후 왜 그렇게 지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정서적 뱀파이어들은 겉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누군가의 지지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어도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의 내적 공허함을 다른 사람의 관심과 에너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심리적 컨테이너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도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대화할 때 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잠깐 들은 척하다가 다시 자신의 문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당신은 마치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감정적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해결되어도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이런 패턴이 더욱 은밀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뱀파이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서적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그들의 문제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특정 사람과의 만남 후에 지나치게 지치거나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유형은 조종자입니다. 이들은 융기 분석한 권력 복합체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 하는 강박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자들은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교묘한 심리적 압박을 사용합니다. 조종자들의 가장 흔한 전략은 죄책감 유발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상처받은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네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와 같은 말들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또 다른 전략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과 인정을 줍니다. 이런 패턴 속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조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조종자들은 자신의 내적 불안과 통제 욕구를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카오스를 느끼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종자들을 다룰 때는 일관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책감, 유발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조건부 사랑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융기 언급한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자아와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과도한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으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다른 사람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해주는 도구 정도로 여깁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자신감과 카리스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성취만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은 질투하거나 폄하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은 초기 단계에서 넘어서야 할 장벽입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과정을 거부하고 자아 인플레이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과장된 자아상에 도전하지 말고 동시에 그들의 요구에 과도하게 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융기 분석한 페르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로 자신과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나 결함을 용납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의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합니다. 완벽주의자들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만들며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성과 자발성이 억압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완벽주의는 그림자의 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대신 그것을 억압하고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그림자는 외부로 투사되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나타납니다. 완벽주의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와 불완전함이 인간다운 것이며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의존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융기 설명한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의존적 성격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를 바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의존성은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분리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며 항상 누군가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어 실제로 그들의 자립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의존적 성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의존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확인과 승인을 구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의존성을 합리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특별히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은 의존에서 독립으로 그리고 독립에서 상호 의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적 성격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인 독립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의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존적 성격의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들의 자립 능력을 점진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의존성이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6번째 유형은 수동공격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융기 분석한 그림자의 간접적 표현을 보이는 사람들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분노와 적대감을 은밀하게 표현합니다. 수동공격적 성격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항과 반발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은 지연과 회피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이를 질질 끕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좌절시키고 화나게 만들면서도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 의식입니다. 수동공격적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성공을 폄하하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수동공격성은 그림자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수동공격적 성격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며 간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화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동공격적 행동이 더욱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계 질서가 강한 환경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동공격적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동공격적 성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간접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 요청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나요? 와 같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유형은 경계선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융기 설명한 대극의 통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로 극단적인 감정 변화와 불안정한 자아상을 보입니다.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람이나 상황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쁘다고 여깁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버림받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약간의 거리감이나 갈등만 느껴도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매달리고 때로는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또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극도의 분노나 절망을 느끼며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때로는 자해나 자살 위협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대극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좋음과 나쁨, 사랑과 미움, 강함과 약함과 같은 대극적 요소들을 인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인격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대극들을 분리된 것으로 여기며 한 번에 하나의 극단만을 경험합니다.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적인 변화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7가지 위험한 심리 유형들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취약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이끌리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경계가 무너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과 복합체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자 복합체를 가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끌립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때문에 정서적 뱀파이어나 의존적 성격의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한다면 더 건강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들의 과장된 자신감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명확한 경계 설정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문제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이것은 냉정함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계 설정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진실한 욕구와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정 사람과의 만남 후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관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안, 죄책감, 분노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과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목표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분명할 때 다른 사람의 조작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다섯째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융은 개성화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며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분석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심리 유형들을 이해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피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도 정서적 뱀파이어가 되거나
조종적이 되거나 의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심리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연민과 이해입니다. 이들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해서 그들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그들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가능한 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명확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그들의 성장을 격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활용할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돌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근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진정한 개인의 실현은 공동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관계와 사회가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한 사람,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런 심리적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부모, 배우자, 친구, 동료가 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의존적인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지 않고 내적 불안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배우자가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일 때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밑에 숨어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이해는 매우 유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상사나 동료와 일할 때 그들의 과도한 자기애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윤근 모든 인간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들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경계 설정 능력을 기르게 하며 무조건적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이 위험한 관계를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을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지혜와 연민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심리적 지식을 다른 사람을 진단하거나 라벨링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야. 그는 정서적 뱀파이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융은 모든 진단과 이해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적 행동을 볼 때 먼저 내 안에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존적 행동이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의존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탐구를 통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완벽주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도 완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나 또는 완벽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동역학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문제적 행동을 볼 때 그것을 단순히 그들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를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런 이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융근 개성화의 목표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즉 모든 면을 통합한 전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외적 성공이 중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실수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긴장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반면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심리적 통찰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모든 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모든 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즐기고 웃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 이해는 도구일 뿐이며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도구가 삶의 자발성이나 즐거움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근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의식적이 되면 자발성을 잃게 되고 너무 무의식적이 되면 맹목적이 됩니다. 건강한 삶은 이 둘 사이의 역동적 균형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이해와 수용 경계와 개방 독립과 연결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은 미리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규칙적인 자기 성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나 일주일을 돌아보며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상담사와 자신의 관계 경험을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맹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심리학 서적을 읽거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명상이나 기타, 마음챙김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다섯째는 창의적 표현 활동입니다. 융은 그림 글쓰기, 음악과 같은 창의적 활동이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적 경험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심리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를 피하거나 완벽한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실현된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성취와 공동체에 대한 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심리 유형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내심, 지혜, 연민 경계 설정 능력과 같은 중요한 자질들을 기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위험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지혜와 자기 돌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험한 패턴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성장은 자신의 책임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랑이 거리를 두는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나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이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통은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뱀파이어 성향의 친구에게 당신은 항상 내 에너지를 뺏어가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요즘 내가 좀 지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또는 조종적인 가족 구성원에게 당신은 항상 나를 조종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결정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덜 손상시키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관계들을 다룰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더 큰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문제를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험한 심리 유형의 사람들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집단적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극도의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는 나르시시즘을 부추길 수 있고, 불안정한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더 큰 시스템의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이런 집단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더 겸손하고 연민 어린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융은 개성화된 개인들이 모일 때 진정한 사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한 사람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여정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그것은